오늘의 주니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이른바 동양대 총장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총장은 자신이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면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모 교수의 표창장 위임 부탁은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 하루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자유한국당 내부는 물론 바른미래당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마법 일반인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 이 씨가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직접 검찰로 찾아가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구속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편의 유서와 우유대금 미납 고지서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을 공식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밍밍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쯤 한반도에 상륙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청문회 일정이 잡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다른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국당이 결국 조국 후보자의 가족 전원을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번 조국 인사청문회는 극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이제 법대로 청문회합시다. 하지만 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불참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이라는 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저녁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다른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의혹이 일고 있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여야 간사들은 오늘 다시 만나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청문회 개최 결정은 이인영, 나경원 두 원내대표 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받았다는 명분을, 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큰 흠결이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늦게나마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해명을 했고 이를 시청한 국민들은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겠지만 아직 의혹이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간담회 이전과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모두 다 말끔히 해명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청문회는 남은 의구심을 모두 씻어내는 임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큰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오는 9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문회 당일인 내일 저녁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청문회 경과와 여론을 살피며 숙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총장은 표창장을 발부한 적이 없다면서 조 후보자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문제가 없는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창장 허위 조작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의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딸이 받은 표창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그것만 이제 이야기해주면은 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검찰은 조만간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젯밤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렇듯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들의 중심엔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있습니다. 정 교수가 인맥을 이용해서 딸의 스펙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의 키스트 인턴 의혹엔 부인 정모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턴 지원 전 정 교수가 동창인 키스트 내부 박사와 접촉한 정황도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 A 박사에게 연락해 딸의 인턴 활동을 부탁했고, A 박사는 딸 조 씨가 원하는 분야에 있는 키스트 동료 B 박사의 실험실을 연결해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개를 받은 B 박사는 조 씨를 인턴으로 선발했지만 조 씨의 출입 기록은 단 사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3학년일 당시 공주대 단기 인턴을 할 때도 부인 정 교수가 등장합니다. 인턴 면접을 본 공주대 교수가 정 교수와 서울대 동기였고 정 교수가 면접에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조 후보자가 적극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인턴을 하라고 권하니까 서울, 그다음에 지역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지방에서 받아줘서 간 것입니다. 또 정 교수는 딸의 고교 유학반 학부모들과 친분을 쌓으며 논문과 인턴십 등 딸의 스펙 쌓기를 도왔다는 의혹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린 단대 책임 교수도 딸의 고교 학부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고검 소속인 해당 검사는 어제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정부가 처음에는 경고만 주려고 수출 규제에 나섰다가 생각보다 강한 한국의 반발에 당혹해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일종의 충격요법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혹을 때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으로 해석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아베 총리는 낮은 수준의 대항 조치를 주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관계부처 간부들을 모두 모아놓고 신념을 굽히지 않되 출구를 찾으면서 하길 바란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스가 관방장관은 관광객이나 경제에 악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하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지시로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경제산업성은 한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타깃으로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반도체를 겨냥하는 건 좋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확실히 안 하면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아베 총리가 강행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번 수출 규제가 사실상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애초 한국을 움직이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지만 한국의 강한 반발에 일본 정부도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사태 해결이 유원해지자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러서지 않고 시간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한일 관계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일본 도쿄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 재팬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삼성전자가 주요국을 돌며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의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로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일본 현지에서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비에 투입되는 일본 고순도 불화수소 일부를 최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메모지도 있었는데요. 집 현관에는 7개월 동안 내지 못한 우윳값 고지서가 발견됐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로 경찰의 과학 수사 차량이 들어오고 잠시 뒤 시신항구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 보니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리고 유서를 나왔다고. 그 애들은 뭐 애들은 뭐 거실에 누워있고 뭐 이불을 덮어대서 나가고 된다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나왔는데 아파트 현관에서는 7개월 동안 내지 못한 25만 원의 우유 대금 고지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남성이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또 우리 부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검을 해보고 법의학자 이제 부검을 보고 나와서 이제 또 판단할 사안이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을 두고 이제 수사를 중이네. 또 휴대전화 통화 내용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그제 오후 귀가 중이던 여성을 집안까지 쫓아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도망쳤다가 17시간 만에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힐까 겁이 났다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 골목길로 경찰차 2대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잠시 뒤 출동 경찰관이 골목길 주변을 탐문합니다. 그제 오후 2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에서 39살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집안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여성을 계단으로 올라가며 뒤쫓은 남성은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라고 협박한 남성. 하지만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결국 빼앗은 보안카드 등을 우편함에 그냥 두고 달아났습니다. 해당 남성은 도주한 지 약 17시간 만에 서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될까봐 겁이 나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행 이유에 대해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낮에 남자들은 거의 일하러 가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남성이 구속되는가 하면 이달 초에도 유사범죄가 발생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묵인해주고 운영자가 수배됐는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윤길한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40대 성매매 사이트 핵심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밤의 전쟁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70만 회원을 모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피의자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일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고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피의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뒤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5년부터 1년이 넘도록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경위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명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를 붙잡은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망친 나머지 운영자 1명의 행적을 쫓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온 혐의 등을 받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어제 저녁 검찰 청사를 스스로 찾아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뒷북 압수수색 등 재벌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저녁 6시 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청사를 찾아온 이 씨를 2시간 뒤인 8시 20분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심리 상태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이 씨는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지만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상적인 마약 수사와 달리 곧바로 구속되지 않아 재벌가 특혜 수사 논란이 커지자 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어제 오전 검찰은 서울 장충동의 이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마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이틀 뒤에서야 집행해 증거를 숨길 시간을 줬다는 의혹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른바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죠. 시위대 요구사항 중 한 가지를 수용한 건데요. 홍콩 시민들은 너무 늦었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First, the government will formally withdraw the bill in order to fully allay public concerns. 홍콩 시위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홍콩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장기화된 시위가 홍콩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중국 중앙정부의 부담, 국제사회의 압박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위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진 셈이지만 람 장관은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 중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4가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홍콩 시민들은 람 장관의 발표 직후 거리에 모여 나머지 요구사항도 수용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It's too late and too slow now. In the past 2 months, with our strike and protest, we strongly aware the crackdown of human rights. 송환법 철회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한 것으로 보여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명훈입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아웅산 테러 순국사절 추모비에 참배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 교두보가 될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도 찾았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최중락 기자가 전합니다. 1983년 10월 북한 공작원의 폭탄 테러로 대통령 순방 공식 수행원과 기자 등 한국인 17명이 희생된 아웅산 테러 현장. 문재인 대통령은 그곳에 2014년 6월에 건립된 순국사절 추모비에 헌화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을 위해 조성된 미얀마 최초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산업단지 기공식은 비즈니스 포럼과 함께 개최돼 앞으로 미얀마 내수시장과 주변국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 전담 지원 창구 코리아 데스크가 설치되면 수출 금융 지원,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로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불교 유적지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으로 미얀마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동남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에 도착해 메콩강변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인도차이나 발전의 동력인 메콩강과 한국의 발전 연계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양곤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모습이 어떨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영구 기자가 전합니다. 미래 도시를 한눈에 살펴보는 월드 스마트 엑스포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는 40개국 4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행보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과 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성공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성공시킨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이 그 첫 번째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자율주행과 드론 기술 등으로 스마트 시티를 꾸며놓은 가상현실 코너에는 직접 체험해보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 도시는 통통 튀는 상상력으로 가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발굴하는 개발자들은 열띤 경연을 펼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플랫폼이자 리빙랩인 스마트 시티가 국민에게 한결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개 97마리가 집 안에 바글바글하다면 어떨까요? 떠돌이 개들에게 자신의 집을 피난처로 제공해준 여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들이닥친 섬나라 바하마입니다. 이곳에 사는 체라 필립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97마리의 떠돌이 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허리케인을 피할 도리가 없는 떠돌이 개 97마리를 데리고 있다면서 집 없이 떠도는 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이 유기견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을 장마가 내리는 건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제주도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세찬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빗방울만 흩날리는 정도입니다. 소강 상태에 든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과 제주도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강원과 충북, 호남과 지리산 부근, 경남 남해안에서는 최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영남에서는 10에서 40mm 정도인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씩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은 몸집을 키웠습니다.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지금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토요일 새벽이면 서귀포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 오후쯤에는 충남 서해상에 바짝 다가선 뒤 저녁에는 황해도 인근으로 향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영향권에 들겠고 당장 내일 낮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하게 바람이 동반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물결이 거세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22.6도, 전주 24.6도로 시작합니다. 태풍이 끌어온 열기 때문에 낮에는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9도, 전주와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내륙에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고요. 제주는 태풍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남부,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